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하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성이 높은 만큼 오늘 글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의 정의와 처벌 형량, 경찰 조사 및 성공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 속 사람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하는 것으로 해당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만들 수 있어 지인 합성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어떠한 형을 받게 될까? 지인 합성하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제14조 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에 따른 합성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사람도 동일한 형이 내려지며 해당 편집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또는 저장 및 시청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상습적으로 지인 합성과 같은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상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인 합성과 같은 딥페이크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법원은 엄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어떠한 내용을 진술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추후 법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절차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경우 장난 혹은 호기심에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 진술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더욱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섣부르게 혼자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형사처벌 외에 불이익, 보안처분 만에 하나 잘못된 대응으로 지인 합성 사안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하게 되면 본인의 얼굴 정면과 좌우 사진, 나이와 성별, 키와 몸무게, 실제 거주지, 전자발찌 착용 유무, 죄명이 모두 공개됩니다. 간혹 주소지가 알려지는 것을 거부해 추후 이사를 통해 거주지를 옮기면 된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지가 변동되면 그 내용을 20일 이내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보안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꼬리표가 붙어 다니게 됩니다. 사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우를 지인 합성한 사례. 의뢰인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했습니다. 이후 그 사진을 친구들끼리 주고받았는데요. 피해자의 지인이 이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리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에게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이 법적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사정을 준비했습니다. 본인이 해당 범죄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였고 계획적인 것이 아닌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과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등 노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성인이 된 대학생으로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이며 단순 호기심에서 발생하게 된 일회성 사건이라는 점과 20대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 후 합의금을 제한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별 작업: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나 태블릿 PC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포렌식 과정을 거쳐 촬영물이나 다운로드한 앱, 방문한 사이트, 검색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포렌식을 거쳤다면 변호인과 함께 선별 절차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선별 절차란 포렌식으로 드러난 자료 중 어떠한 것을 증거로 활용할 것인지를 선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할 시 본건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죄가 추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후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보다 나은 형사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 본 죄명을 적용받게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와 준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